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에도 또 돌아온 승자와 방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올라가는 날짜는 좀 1월이 지나고 나서이긴 하지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도 쉬지 않고 녹음을 하는 우리 둘, 많은 응원과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방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신년맞이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됐는데 어떠세요? 또 이렇게 2026년이 도래했는데. 별로 실감은 안 나네요. 실감 안 나고, 어제 이제 새해가 넘어가면서, 도시 방방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린 사람들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네. 또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네요. 저는 이제 그냥 집에서 그 보신간 종소리 이제 33번 치는 거 그거를 그냥 듣는 정도인데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새해라고 해서 골목골목마다 막 터뜨리고 뭐 이런 분들은 없으셔서 오히려 좀 잔잔하게 또 새해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걸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또 어떤 새해를 또 맞이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또 이렇게 또 새해가 오니까 뭐 우리가 저번에도 뭐 신년 계획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지만 무엇보다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한 줄평 계정을 하면서 1월 2일 맞이 또 책을 또 첫 책을 올렸어요. 한 줄평을.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또 이번 연도에 또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 나 진짜 많이 그래도 2025년도에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무슨 책이 나올라나 뭐 이런 기대감과 또 설렘이 오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책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026년도에.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는데 물론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책은 새로 사서 읽는 게 아니라 있었던 책 중에 이제 읽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집에 있는 책을 또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방아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2026년도에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전제는 이제 읽어보고 싶은 책이기 때문에 둘 다 아직 안 읽은 책을 들고 온 거죠. 그래서 한번 또 소망을 담아서 무슨 책을 또 우리 각자 읽고 싶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방아님? 편하신 대로 하시죠.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방아님이 갖고 오신 책들이 너무 궁금해서 빨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방아님이 먼저 한번 책을 소개해 주시죠. 방아님이 또 선정하신 책을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은하 영웅 전설 다나카 요시키 작가님의 책이고요. 또 오를라 기드 모파상 또 작가님의 단편 소설이라고 하셨죠? 오를라는 책을 또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왜 이 두 권을 뽑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두 권을 뽑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생각난 거 한 권 저거 은하 영웅전설이었고요. 한 권은 좀, 이건 오릴라 이거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뽑았는데, 그러니까 은하 영웅전설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우연히 그런 소개하는 책이나 뭐 만화나 영화 같은 거 소개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거기서 그 만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소개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듣자마자 이 책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내가 그 만화인가 하는 거를 그때 만화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소설도 있다고 하니까 언제 한번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못 읽었던 건 양이 너무 길어요. 책이 너무 많아요. 권수가. 이게 10권인가 외전까지 합하면 뭐 한 15권 거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용기를 내지 못했죠. 왜냐면 또 이거 내가 사야 되고 또 이거 한 권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저도 알고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이게 하자면 약간 그 먼 미래 같은데요. 그 먼 미래에 그 우주에서 벌이는 그런 전쟁, 정치와 정쟁에 대한 그런 소설이라고 알고 있고 이게
단순히 막 그렇게 레이저 총을 쏘고 막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도 뭔가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요소들, 약간 철학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거고, 또 이게 그 은하 제국과 무슨 연맹이었나 하는 그런 게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전쟁들과 좀 거기서 모티프를 아마 얻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 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들어서 또 제가 뭐 그런 전쟁들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막 제가 SF 같은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건 뭐 단순히 SF라서라기보다도 그 SF의 그 탈을 쓴 어떻게 보면 정치 소설은 아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궁금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 그 소설이 줄 수 있는 질문들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제 어느 정도의 일치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이게 만약에 그러하다면 나는 거기서 또 어떤 것을 읽게 될까라는 질문도 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또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했고, 만약에 이걸 읽고 재밌으면 그런 만화 같은 거 또 볼 의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 1년 내내 이걸 읽어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품고 있던 책이라서 진짜 고민 없이 이 책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 오릴라는 그 기드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 이거를 사실 저는 그저께 밤에 알게 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그 이방인, 까미의 이방인을 제가 왜 읽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2025년에 다 읽었다 마침내.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을 읽는 제 모습을 제 아내가 봤던 거죠.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소설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배운대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교과서에 들어있는 소설을 읽는다는 게 이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공부를 하는 거에 더 목적이 크다 보니까 이 소설의 재미나 뭐 그런 깊은 생각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프랑스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이방인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읽으면서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자기도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읽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다 읽었고,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그냥 되게 가볍게 둘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받는지 유명하고,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지 잘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했죠. 내가 생각하는 이유들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소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자기도 기억을 못하고 무슨 뭐가 지나가고 뭐 되게 이상한 소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기억이 안 나니까 챗GPT한테 물어봤고 그 챗GPT가 대답한 게 이 소설이었어요. 그래, 이 소설은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줄거리가 그냥 어떤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화자가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자기의 그런 자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식 같은 게 이제 사라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제대로 이렇게 알고 본 게 아니라서. 그리고 되게 그 보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환상소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항상 이렇게 묵히더라고요. 모파상의 환상문학, 뭐 공포문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어봐야겠다. 되게 재밌겠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목이 오를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목을 프랑스어로 보면 명사처럼 취급이 돼요. 그 관사가 앞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오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릴라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읽어봤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그래서 근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오릴라가 뭐냐? 그래서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그건 아니래요. 이런 단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목파상이 직접 만들어낸 단어인데 챗 GPT에 따르면 이 오릴라 할 때 오를 이 프랑스어로 어라는 건데 이게 약간 바깥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 라는 거기 그냥 그 바깥 어딘가라는 말이겠죠. 여기가 아니라 저기 바깥. 그래서 오릴라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또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읽어봐야 알겠죠, 그건. 되게 갖고 오신 두 개의 책이 좀 이 표지의 느낌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저 표지가 뭐 오를라만의 표지는 아니지만 저 단편선이. 근데 뭔가 이제 시커멓고
약간 그런 느낌이 후루룩 풍기는데 저는 사실 오를라보다도 그 은하 영웅 전설을 들고 오셨을 때 뭐야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셔? 이러면서 약간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왜냐면 딱 이 은하 영웅 전설이란 제목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은하철도 999 그 느낌이 확 나면서 그리고 약간 표지도 무협지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힐끗 그쵸. 보면. 예. 약간 이거는 완전 힐끗 잘못 보면 그 웹소설을 이제 종이책으로 만든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걸 갖고 오시네 이러면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었는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이유들 안에서 또 이걸 갖고 오셨구나. 또 마냥 어떤 그냥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질문들의 해답을 좀 궁금하셔서 이 책을 또 꼽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를라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슬쩍 보니까 뭐 연극도 하고 또 이 소설을 원작 삼아서 영화도 뭐 나오고 하다고 이제 나오네요. 이게 호러 소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얘기해 주셨던 그 간단한 줄거리 요약, 그 어떤 화자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뭔가 막 혼돈하고 뭐 이런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만 들었을 때는 이 호러일까? 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좀 더 찾아보니까 또 이런저런 부분에서 호러의 요소가 또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 한 사람의 그 혼돈 안에서 이제 겪는 어떠한 것들이 호러의 요소를 또 자극시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근데 오를라보다 저 은하 영웅 전설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만화도 있고 막 게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아 읽으면은 좀 만약에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스펙타클한 SF물이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길긴 한 것 같아요. 은하 영웅 전설 음. 이거는. 예, 뭐 열 권이 본권이고 또 외전까지 있는 정도면 이건 뭐 네. 대서사시를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형식이 무슨 역사서 형식으로 또 쓰여졌다고 하더라고. 역사책처럼. 그래서 되게 궁금하긴 해요. 약간 대하 소설 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SF니까 당연히 지금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를 바탕으로 했기보다도 이제 이 작가가 만들어낸 그 세계관의 역사서를 지금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렇죠. 대단한데? 음. 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SF나 뭐 이런 판타지 소설들? 저도 뭐 몇 번 쓰고 싶어서 막 도전도 해봤는데, 그 세계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은 허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촘촘하게 짜지 않으면 뭔가 어딘가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로 줄줄 새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그래도 팩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아무리 SF더라도 아니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돼?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 음. 그런 괴물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어? 이 지구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혹은 또 이런 대우주적인 세계관을 만들면은 뭐 중력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잊을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를 쓴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판타지나 SF는. 그런 팩트를 잊어버릴 정도로 이야기에 확 몰입을 해가지고 그냥 녹아버리는 그 소설 안에 내가.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바하님은 그러면 SF나 뭐 이런 판타지 장르 중에 재밌게 읽었던 소설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SF나 판타지. 지금 당장에 기억나는 건 해저 이만희밖에 없는데요. 오, 그거 처음 들어본 책인 것 같습니다. 해저 이만리. 그거 음, 질베른 거였던 것 같은데. 질베른이 쓴 소설이고, 음, 저도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약간, 지금 현실로 따지면 핵잠수함 같은, 그 엄청나게 크고 오래가는 잠수함이 음, 있어요. 음,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맞잖아.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전에 봐서. 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읽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게 기억나는 SF고, 그 음. 외에 SF는 또, 얼마 전에 읽었던 우리 천솔란 작가의 그 작품, 예. 뭐지? 아무도 없는 아무도 곳에선가? 없는 예. 곳.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오지 음. 않는 곳에서, 맞아. 예. 네, 그 작품도 떠오르고요. 음, SF를 막 그런데 그렇게 쉽게 문학으로는 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 특히 이제 로봇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약간 그 인공지능
그 로봇 그런 걸 좀 좋아했고 막 그렇게 우주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니 막 좋아하지 않았다기보다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거는 그 이 소설이 이게 눈길이 갔던 이유는 SF라서라기보다 그냥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그냥 이야기 자체가 재밌어 보여서 그러니까 제가 막 SF 싫어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관심이 가지 않는 건 어쩔 수가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소설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 흥미로워 보였다. 또 이런 것 같고요. 따지면은 우주의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고 우주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큰 세계관을 가진 SF 소설을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읽어본 것 같거든요. 여지껏. 그러니까 해봤자 뭐 로봇 나오고 해봤자 뭐 좀비 세계가 아니고 이 정도의 살짝살짝은 있어도 이런 대서사시 뭐 이런 건 안 읽어봤는데 호러는 당연히 안 읽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호러 장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리랑은 또 다르잖아요, 이게 소설이. 근데 호러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니, 진짜 좀 소문난 쫄보라서. 예. 근데 책을 볼 때 저는 무섭다는 느낌은 거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왜냐면 그 무섭다는 느낌이 그런 공포감은 이걸 내가 직접 내 피부로 느껴야지 와닿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무서운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잔인한 거라던가, 예를 들면. 잔인한 걸 보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진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귀신 영화들도 있고, 갑자기 얼굴을 막 들이민다거나. 아니, 책은, 그니까, 물론 내가 상상을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시각적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언어 문자를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 약간 물론 공포스러운 그런 장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긴 한데 막 무섭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불편한 그런 건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방아님 혹시 호러 소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류의 뭐. 예전에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검은 집이라는 일본 소설을 읽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요. 또. 그 검은 음,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슨 호러스러운 그런 일들을 다룬 사람이 죽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막 그냥 읽었던 것 같은데 그 공포감을 별로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찾아 읽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닌데 가끔씩 이제 호러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호러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뭐 그런 장르를 몇 개는 읽어봤던 것 같아요. 뭐 조연 작가님을 좋아하면서 그 소설들도 호러 소설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읽었을 때는 조금 안 무서웠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본 작가 건데 일본 작가님들이 약간 호러 소설에 뭔가 이제 그 유명하시잖아요. 일본 작가님들이. 예. 되게 최근에 나왔던 건데 손바닥만한 책이 있었어요. 그 호러 소설 중에. 그 책이 되게 얇고 손바닥만 해가지고 그걸 읽어보려고 샀어요. 되게 좀 바이럴도 많이 타고 그래서. 근데 읽다 보니까 약간 도시 괴담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얘네가 주인공들이 뭐 폐가인가 거기 갔는데 거기서 누구 한 명이 사라졌나 죽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인터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소설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니, 나 진짜 그렇게 안 느껴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막 읽는데 막 귀신 얘기 나오는데 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읽고 있는데. 음, 그래서 막 스산해 막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막 그게 막 이미지가 막 그려지면서 막 스산해져가지고 제가 그거 결국에 못 읽었어요. 무서워갖고. 근데 그랬던 책이 이제 그거랑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못 읽었던 책이 이제 조혜연 작가님의 치즈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건 너무 잔인하고 이것도 다른 의미로 좀 공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음. 귀신의 등장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이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또 공포심이 있어서 좀 다 못 읽었고. 그러니까 호러 소설을 좀 안 읽게 됐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딱 이걸 봤을 때, 은하 영웅 전설을 더 읽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아니 엄청난 근데 그 쫄보였, 책을 읽으실 때 되게 그 약간 어두컴컴한 곳에서 읽으신 건 아닌가요?
좀 주위가 어둡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대낮에 지하철에서 읽었었습니다. 왜냐면 아, 책이 되게 작고 얇아가지고 네. 간단히 이제 어디 갈 때 지하철에서 그냥 간단히 읽어보자. 또 사람도 많잖아요. 또 지하철에. 응. 아, 딱 보기 이러고 이제 딱 접고 바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음, 가야지. 예, 재밌는 유튜브 막 틀어가지고 보면서 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일부러 막 호러를 읽는다고 막 분위기를 조성해서 읽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음. 대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단 한 장도 넘기지 못할 것이다를 알아서 대놓고 그냥 지하철 사람 많은 데서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난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SF는 제가 또 많이 읽었어요. SF는 사실 제가 음, 좋아해요. 그게 영화든 뭐든 소설이든 좋아합니다. SF를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저는 이제 딱 생각이 났던 게 이제 뼈의 기록이라고 천설란 작가님 단편인데 그게 이제 장의사인데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 장의사가 그 일을 하면서 겪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단편 소설로 쓰셨는데 저 그거 되게 좋게 봤거든요. 보면서 울었어요. 빵빵 울었어요, 아주. 그래서 아, 진짜 꼭 한번 다시 읽어봐야지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 SF 소설이어서 또 이 장르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생각이 났고요. 아무튼 이번 연도에 근데 은하 영웅 전설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거 너무 많은데 인간적으로 한 권 두께도 거의 이만하지 않을까요? 진짜? 몰라요. 네. 뭐, 그 분량에 대해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음, 그걸 찾아보면 더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것도 네. 분량이 많으니까 안 읽었다고. 똑같이 될까봐. 그러니까 아, 이게 그냥 이북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맞아요. 이렇게 이북이 있더라고요. 네. 이북으로 눈 감고 딱 이미 다 그러니까 사버리고 안 되고 이걸 지금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그 약속한 거 있잖아요. 다짐한 거 읽던 책 다 읽기 음. 가지고 있는 책 다 읽기 그걸 다 한 다음에 뭐 구매를 하는 걸로 하죠. 기대가 되네요. 진짜 저거를 읽어보시고, 만약에 읽어보시게 된다면, 꼭 좀 후기 좀 얘기해주세요. 재밌으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막 이런, 게 좀, 큰, 세계관을 가진 책들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너무 궁금하네요. 만화도 나왔다고 하니까 또 만화부터 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또, 바하님, 올해 또 읽고 싶은 소설에 대해서 말을 나눠보았습니다. 혹시나 읽게 된다면 또 얘기 꼭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선정한 책을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승자인 제가 갖고 온 책은 헝거게임, 수잔 콜린스 작가님 책이고요. 또 하나는 꿈꾸는 책들의 도시, 발터 메르스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두 권은 이미 저는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에 한번 읽어볼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책인데, 사실 헝거게임은 읽을 수 있다. 이고, 꿈꾸는 책들의 도시는 읽지 못할 거다가 좀 더 크긴 합니다. 이번 연도 안에. 저게 무려 7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제 돈으로 산 건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책이거든요. 제가 읽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지인분이 고맙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2024년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았던 겁니다. 무려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장도 읽지 못한 책인데, 아무튼 이 두 권을 고른 이유는, 일단 헝거게임은 꽤나 역사가 깊은 책입니다. 제 개인적인 역사. 왜냐, 중학교 때 이 헝거게임이 도서관에 항상 대출 중으로 떴었어요. 그 누구도 반납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보고 싶은데 항상 없는 거야, 이 책이. 왜냐면 다른 이제 시리즈가 다 있잖아요. 모킹제이도 있고 이러잖아요, 헝거게임이. 근데 그 세 권 다 맨날 맨날 대출 중이야. 도대체 누가 읽는 건지. 내가 봤을 때 지들끼리 짜고 치는 것 같아. 야, 나 이제 다 읽었으니까 이제 반납할 거야. 네 음, 와서 대출해. 이러는 건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반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내내 그냥 읽고 싶다, 읽고 싶다 이러고 넘겼고. 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게 또 영화도 있잖아요. 또 이 영화를 봤어요. 헝거게임 영화를. 근데 보다가 중간에 끊었어. 왜냐? 이 또 헝거게임 내용을 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엔 이 죽고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야, 영화가. 고등학교 때 더 쫄보였거든요. 지금보다 두 배 쫄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헝거게임 만약에 내가
뭐 영화관에서 봤다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럼 저는 2천원어치 보고 나올 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영화도 제대로 못 봤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헝거 게임을 보고 싶다는 욕구는 있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서점에 가서도 이 종이책으로 사고 싶은데 잘 없는 거예요. 이 비치를 해놓은 게.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언제 읽어보지? 맨날 그렇게만 한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2025년도 말에 서점에 갔는데 이게 있는 겁니다. 헝거 게임 1권이. 처음 봤어요. 1권 있는 거를 서점에서 파는 걸. 그래서 바로 샀죠. 내가 언제 읽을지 모르지. 일단 사놓는다. 내 오랜 숙적과도 같은 이 헝거 게임을 내가 언젠가는 읽겠지 하고 사가지고 지금 집에 들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번에는 꼭 이제 누구도 안 빌려갈 거니까 좀 넉넉히 기간 잡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잔인하면 살짝 덮고 뽀로로 잠깐 보다가 다시 열면 되니까 이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봐야지 하고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왔고 이 꿈꾸는 책들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받은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이 사파가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체거든요. 곳곳에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데 약간 괴물 느낌도 있고 아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사파들이. 그래서 너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읽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인지 몰랐을 때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렇게 718페이지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선물 받아서 딱 보니까 이게 미친 분량인 거죠. 음.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완전 판타지 세계관이거든요. 이 아니, 꿈꾸는 책들의 소설이에요? 도시. 네, 소설이에요. 소설. 완전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뭐랄까 이것도 그 은하 영웅 전설 그거랑 똑같게 그냥 이 작가가 그냥 다 만든 거예요. 이 세계관을. 근데 막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소설이긴 한데 되게 RPG 게임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막 곳곳에 글자나 활자가 막 커졌다가 막 작아졌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추천사 같은 것들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기하게도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신문사 이런 데서 막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마이뉴스가 적어놓은 게 책의 남은 분량이 줄어들수록 빨리 모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남은 분량이 줄어들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뭐랄까 이 책이 뭐 반지의 제왕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완전 무슨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아 좀 꼭 좀 읽어보고 싶다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못 읽어봐서 이번 연도 읽고 싶은 책으로 등극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슬쩍 우리 방아님한테 보여드리자면 이런 사파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음, 보이시죠? 너무 책장에 귀엽잖아요? 고백 가득 차 있고, 네. 밑에 겁인가요? 올인가요? 아니요, 이거 그냥 괴물이에요. 외눈박이 아, 괴물. 괴물. 아, 외눈박이 괴물 네. 세 마리가 있네요. 네, 응.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파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약간 취향에 너무 걸맞는 사파들이 너무 많아서 아, 꼭 좀 읽어봐야겠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못 읽고 있습니다. 아, 이 선물 괴물이 주시, 여기 표지에 있는, 이 중간에 네. 있는 그 눈알, 쟤네요. 아까 그 사파 속에 있는 그 괴물이. 그런가? 같은 애들 아닌가? 같은 애들일까? 같은 같은 애들인 애, 것 같아요. 걔네가 많이 나오네. 사파가.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렇네. 아무튼. 이런 사파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막, 이게 왜 여기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이 사파가. 그래서, 아, 읽어봐야겠다는데 너무 두껍긴 해.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전 진짜 700페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페이지를, 진짜. 이긴 하네. 근데 이게 물론 그 약간 극악무도하진 않는 게 한 페이지에 막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어서 700페이지가 아니라 되게 문단 사이 넓이도 있고 그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사파들도 뭐 거의 한 면을 다 채우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온전하게 다 글로만 700페이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이 700페이지를 독파해야 된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이제 해가 두 번 바뀌었네요. 2024, 2025, 이제 2026년도까지 끌고 들어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선물 받으신 책들이 되게 많네요. 근데 안 읽은 책들. 제가 드린 책도 안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건 있잖아요. 두 네. 권을 주면 한 권을 꼭 읽어요. 두 권을 주시면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두 권 다 읽을 때도 있죠. 전 선물 받아서 책을 두 권 다 뭐 세 권을 주면 세 권 다 읽을 때도 있고 하지만 뭔가 빨리 읽고 싶은데 그게 잘 안. 그러니까 너무 나랑 안 맞으면 아, 안 그치. 돼. 음, 너무 힘들죠. 힘들어. 예. 음, 왜냐면 그때 이제 주신 이 시대의 사랑은 제가 최애책으로 꼽고 게다가 지금 제 별명도 그래서 승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송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앞서 또 우리 방아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꼭 읽어봐야지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책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왕왕 계신데 뭐 출판사야 뭐 편집자분들 이런 분들 말고 작가님들 말고 제 지인분들 중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주시는데 가끔씩 이제 좀 아쉬울 때가 있죠. 이렇게 딱 받았을 때,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거나,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내 스스로에게 너무 아쉽고, 이거 선물 받은 것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약간 못 읽는, 근데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은 선물 주신 분도 아셨을 거예요. 이거를 빠르게 다 읽진 못하겠구나, 얘가. 그렇겠죠. 기니까. 예, 음, 이 말이 700페이지지, 이게 진짜 실제로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둔기입니다, 둔기. 예. 이거 들고 이제 뭐 어디 나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무겁거든요, 이거. 음. 진짜 손목이 아파요, 이거는 진짜 들고 읽으면. 그래서 진짜 심지어 여기 뒤에 또 말이 약간 로그라인처럼 되어 있는 말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진정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는가? 그러기 전엔 절대로 이 책을 열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목숨을 걸어야 되죠? 아직 안 읽어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왜 내가 이 책을 왜 목숨까지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떨어지면 죽나? 이거? 음, 누워서 보지 말란 얘기인가? 약간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는데, 아니, 떨어뜨리면 죽긴 하겠던데. 진짜 엄청 뭐, 이거 말이 안 돼. 예, 큰일 나. 그래서 이 또 로그라인을 보는데, 대체 뭔데 이래? 그러니까 호기심을 음, 자극하는 거 반. 뭔데? 약간 이런 거 반. 음, 해가지고, 약간 좀 살필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미루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 벌써 해가 두 번이 바뀌어 버렸네. 이 책을 선물 받고. 약간 벽돌책으로 이제 뭐 추천을 왕왕 받아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고래거든요. 고래. 고래도 좀 내용 기니까. 음,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추천을 받고 내돈내산을 해서 읽었던 책인데 너무 재밌어서 진짜 뭐 운동하러 갈 때 빨리 가서 다시 봐야지 뭐 이러면서 막 했을 정도였으니까. 음, 만약에 이 꿈꾸는 책들의 도시가 그 정도의 재미성을 가진다면 또 모르죠. 또 후딱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확 맞아요. 과몰입해서.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 지금 왜요? 첫 장에 이제 네, 이 약간 어투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글이 갖고 있는 문체가 네. 제가 막 좋아 죽겠는 그런 문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첫 장의 그 첫 문단 정도만 읽어주시죠. 일단 부제목들이 있죠. 부제목이 경고예요. 경고. 경고. warning. 예.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책을 손에 넣게 되었으며 어떻게 오름을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병약하고 겁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이 책을 다시 책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슬그머니 아동문고 쪽으로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음,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헐헐 사라져라. 너희처럼 달콤한 허브차나 마시고 울기 좋아하는 겁쟁이들아. 굴복하기 좋아하는 토끼 같은 겁쟁이들아. 여기서 전개될 이야기는 어느 장소에 대한 것이며 그것을 읽는 일이야말로 진짜 모험이 될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아니, 이게 그 소설 작품의 첫 문단인 거예요? 이거 여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 여는 글. 연은글, 예, 연은글. 여는 글. 예.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부제목이 부흐하임을 향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후하임. 음. 그리고 이 뒤에부터 이제 그
겁쟁이들 빼고 이제 나머지 찐통배기들만 남아서 읽을 내용들이 용감한 뒤로 사람들. 예, 용감한 브레이브한 사람들만 읽을 내용들이 쭉 펼쳐지겠죠. 근데 저는 앞서 말했듯이 대쫄보입니다. 긁혔어요. 이 문장을 예, 보자마자. 허이 가셔야겠는데요. 아동 응. 코너로. 아, 아동문고 쪽으로 그럼 가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긁혔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니까 이 네. 문장들이 이 뭐 작가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썼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 뭔가 대놓고 나 엄청난 거 쓸 거야. 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잖아요. 예, 따지면. 약간 그럴 때 좀 뭔데? 약간 이런 심보가 좀 발동을 음, 해서 배알 오히려 꼴리는구나. 더 읽고 싶지 않은? 네가 뭔데? 아니, 700페이지면 다야? 그 여는 글 그거 또 이 작가가 쓴 거예요? 이 책의 작가가 뭐 편집자나 뭐 번역가가 쓴 게 아니고. 이 책 작가가 직접 쓴, 네, 경고문입니다. 경고문. 이게 대놓고 경고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음. 겁쟁이들은 가라. 아동문구에서 그냥, 그림책이나 봐라. 뭐 이러면서 지금 적어놨는데, 내가 그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래겠니? 이러면서, 진짜. 이 대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은 이제, 이 작가님이 예, 독일 분이시거든요. 독일 분.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적혀져 있는데, 뭐 어떤 작품들을 하셨고, 뭐 어쩐 거를 하셨고,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책이 뭐 영화로 뭐 제작을 했나 봐요. 2006년도에. 뭐 그런 내용도 적혀 있고. 아무튼 참 길고, 또 이것도 아마 이거 말고도 다른 시리즈가 더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 세계관을 이제 공통적으로 네. 다루는. 그래서 이것도 좀 엄청나게 긴 그런 소설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아, 이거 참 특이한 소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음. 소설책을 또 막상 읽어보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소설인 줄 몰랐는데, 뭐 허이허이 사라지라고까지 하니까 되게 무섭나 보다. 아, 만약에 근데 읽다가 진짜 무서우면 어떡해요? 일단 진짜 무서우면 뽀로로 한번 틀어야죠, 뭐. 예. 아니, 지금 저 이거 근데, 나무 위키를 보고 있는데, 예, 저도 이게 궁금해서 뭐 그렇게까지. 아니, 여기 음,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인 음,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 음, 영화스러운 분위기의 판타지 소설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이 굉장히 어둡고, 어린이들이 음. 이해하기 불가능한 풍자도 많은데다가 묘사가 상당히 잔인하다. 등장하는 괴물들만 해도 생김새가 장난 아니게 그로테스크하고 언급뿐이긴 하지만 암살, 시긴이나 기타 공포스러운 묘사도 나오며 수인 캐릭터들이라고 하지만 독살당하거나 머리가 잘려나가거나 팔다리가 잘리거나 하는 일들이 다반사일 정도로 내용이 유혈낭자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난 여기서 이걸 질문하고 싶네요. 내 네. 지인, 왜 이걸 선물했지? 날, 내가 아무리 이걸 읽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성격을 알고, 그렇다면, 지인아. 아, 이름이 지인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인아? 많이 가까우신 분인가요? 그 지인분이? 뭐, 요 근래 연락을 막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 그래도 같이 좀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음, 예. 지인아, 그렇구나. 어, 약간 두렵네요. 아니,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여기 뭐 나오는 이제 사파의 그 수인 캐릭터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곤 하는데, 일단 그거는 괜찮거든요. 뭐 음, 뒤에 더 보고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뭐 막 그렇게 잔인한 사파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 일단은, 음, 지금 슥 봤을 땐. 근데 또 네. 막상 또 읽어보면 모르지. 막 진짜 막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묘사가 정말 잘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음, 읽어봐야죠. 뭐 안 읽어보고 무서워서 어? 책을 덮다 이럴 순 없으니까. 음. 읽어보고. 아, 근데 약간 두렵네요. 예, 두렵긴 하네요. 예, 들녘이란 출판사에서 세계 문학의 천재들이란 시리즈물로 나온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어떤 천재이실지. 아니, 굉장히, 음, 또 이게 겁에 질려서 아동 코너로 이렇게 달아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은 어떠세요? 이런 생각의 전환. 이 책을 들고 아동 문고 코너에서 읽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지하철에서도 무서웠다면서요. 그 다른 손바닥만한 책. 아, 근데 그거는 그 귀신이 막 이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잔인함이나 이런 판타지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점프 스퀘어라고 하죠. 이렇게 꽉 그래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놀래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음, 한번 그래도 도전해봐야죠. 몇 장이라도 읽어봐야지 또. 지금 몇 회를 또 미루고 또 미뤘으니. 근데 약간 첫 장부터가 좀 진입이 쉽지 않게 써놓으시긴 했어, 우리 작가님께서. 메르스 작가님께서. 예. 기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는 책인 건 맞습니다. 음. 예. 방아님, 만약 이 두 권 중에 읽어야 한다면 또 어떤 책이 조금 더 관심이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헝거게임 대 그, 꿈꾸는 네. 책들의 도시. 예. 좀 꿈꾸는 책들이요. 음, 근데 그, 제가 좋아할 것 예. 같진 않아요. 꿈꾸는 책들의 도시. 네. 근데 궁금해졌어요.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음. 책 자체가. 약간 헝거게임은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이제 그러고 보니 헝거게임에 대한 이제 줄거리 같은 내용을 얘기 안 했네. 이게 그 폐허가 된 북미 대륙의 독재국가 파넴이 건설이 되면서 파넴의 중심부에는 캐피톨이라는 이름의 수도가 있고 모든 부가 이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 주변 구역은 캐피톨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시작된 파넴의 피비린내 나는 공포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헝거게임. 이 헝거게임은 해마다 12개의 구역에서 각기 2명씩의 10대 소년, 소녀를 추첨으로 뽑은 후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잔인한 유희다. 또 이 모든 과정은 24시간 리얼리티 TV쇼로 생중계된다. 마침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기장에 던져지는 24명의 10대들. 죽지 않으려면 먼저 죽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약간 헝거 게임도 나름대로 이제 뭐 SF는 아니고 이제 약간 판타지죠. 이제 가상의 어떤 도시를 또 세워놓고 근데 저는 이 헝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꿈꾸는 책들의 도시와는 다르게 진짜 인간들이 잔인하게 이제 막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인간의 어떤 슬래셔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조금 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헝거 게임 읽기가 이 꿈꾸는 책들의 도시는 그나마 이제 좀 진짜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악어랑 막 다 결합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거라서 좀 상상의 범주 밖에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을 캐릭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한국 게임이 저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를 봤을 때도 좀 힘들었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방아님은 꿈꾸는 책들의 도시가 그래도 이 둘 중에서 좀 더 관심이 간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모쪼록 저도 이 또 책을 선정하고 보니까 또 두 개가 약간 시꺼멓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네 권이 약간 다 시꺼멓고 이 2026년도 시작이 이렇게 시꺼먼 책들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돼서 좀 머쓱하긴 한데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네 권이 다 막 그렇게 절망적이고 뭐 그런 내용은 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공포한 책들 도시는 모르겠는데 헝거 게임은 또 예상 외로 또 막 그렇게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 안에서 또 어떻게 또 희망이 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2026년도의 첫 화를 또 이렇게 조금 다이나믹하게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방아님의 은하 영웅 전설, 그리고 오를라도 약간 좀 다이나믹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우리 둘 다 읽고 싶은 책들로 꼽은 게 약간 장르 소설들이 좀 있네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소설보다도 SF라든가 뭔가 호러라든가 판타지라든가 이런 게 좀 있네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장르, 그러니까 판타지나 SF, 특히 이 두 장르는 영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문학보단. 그러니까 그 SF, 특히 SF는 막 그렇게 막 우주에서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막 폭탄이 팡팡팡 터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서 진짜 보여질 때 그 막 전율이 들잖아요. 근데 그 글이라는 거는 그 더 깊이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특성을 가진 매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상상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나의 그가 빈약한 상상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눈앞에서 팡팡 터지는 우주선을 볼 때 저는 더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SF 같은 거 혹은 판타지도 왜 마법사들이 뭐시기 주문을 외우면 뭐가 팡팡 터지고 뭐가 부서지고 성벽이 우르르 무너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대단하다. 이 편집 기술이 정말 발전했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한편으로 그런 거의 간접 경험에 가까운 걸 하게 되니까 영화라는 건. 그 스크린도 심지어 영화관 가면 크고 소리도 막 진짜 귀청을 울리잖아요. 그런 것이야말로 또 영화가 주는 매력인 거니까.
책이 그걸 따라올 수 있나?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영화를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 음, 그런 음, 장면은. 네. 또 4DX 보면 또 맛깔나죠. 막 의자 막 아, 흔들리고, 막 물 막 쏴대고 내 얼굴에 막 팍, 막 이러고. 근데 책 그, 읽다가 물을 뿌리면은 책이 다 젖어서 그치,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럴 수가 없지. 내가 없죠. 자체의 4D가 돼야지, 그냥 이렇게. 책 읽다가 그걸 느끼고 싶으면. 예. 진짜,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관에서 그거 볼 때는, 이게 몰입이, 순간 몰입은 또 되는데, 그러니까 확 잡아 당기는 거 있는데, 보고 나면, 와, 약간 멍해지면서,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책은 곱씹으면서 이게 세계관을 정립하면서 보니까, 좀 뭔가 그 세계관에 더 몰입을 하는 느낌? 그 영화는 그 장면에 몰입을 한다면, 이 책은 진짜 그 세계관과 이 작가가 써놓은 어떠한 설정들을 더 몰입을 할 수 있어서 또 그건 또 책만의 이점이죠. 아무래도. 저도 4DX로 영화 뭐 왕왕 봤지만 정말 너무 웃긴 경험을 했던 건 그 막 때리고 막 싸우고 막 투닥투닥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누가 날 때려요. 막 때리는 거요? 막 의자가 막 둥둥둥둥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심지어는 이 발목 근처에 호스 같은 게 나오나 봐요. 뭔가 바싹 이렇게 하고 음, 나와요. 네. 그래서 그 4DX 의자에 앉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약간 발판이 뭐 놀이동산 이런 발판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판에 발을 딱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발목에 갑자기 호스가 막 탁 하고 막 날 때리고 막 온 천지를 다 맞고 나온 거야. 그때 봤던 영화가 리얼 스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아실런지는 이해가 모르겠지만, 안 되겠네. 아마 휴잭맨이 나왔던 영화 같은데, 로봇들이 격투기 하는 영화였어요. 아, 2시간 내내 때리고 맞고 합니다. 저도요. 함께. 많이 맞으셨겠네요. 그 보시면서. 예, 저희 강냉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대체, 아니, 쟤네는 로봇이잖아. 쟤네는 철끼리 그냥 투상투상 하는 거. 나는 인간인데, 말랑말랑한 살을 가진 인간인데, 나는 아포. 나는 아포.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그거를 4DX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리얼스티를. 그거, 두 시간 일부러 내내, 그런 그 맞고 올려주려고. 때리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난 때리지 못했어. 왜냐? 때릴 수 없지. 스크린에 뭐 휘적휘적 허공에 그냥 주먹질이지. 나는 맞기만 했어. 일방적인 구타네요, 그러면. 구타예요, 일방적으로. 그 주인공 그 로봇이 있잖아요. 그 로봇은 맞으면 때렸죠. 때린단 음. 말이에요. 나 대신 때려주는 거지. 근데 나는, 나는, 나 대신이잖아. 아, 너무 그때 약간 웃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2시간 내내 맞으면서, 아, 음. 4DX? 다음번에 4DX 볼 땐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겠다. 네. 다짐을 했죠. 내 스스로와. 뭐 해리포터 이런 거는 막 날아다니면 막 의자가 막 덜렁덜렁? 음. 덜썩덜썩 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재밌다고 의자가 하는데. 덜렁덜렁거리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떨어지겠는데. 이제 4DX가 아니라 그 현실이죠. 현실.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리얼 강냉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막 음, 의자가 들썩들썩 한다고 해서, 아, 그런 거는 만약에 나중에 또뭐 재개봉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어떤 또 음, 영화가 4DX로 나오면 볼 의향이 있는데, 그 리얼 스틸 같은 그런 격투기 영화는 4DX로 절대 안 볼 겁니다. 예, 쥐어 터지기만 해가지고요. 예, 네. 아무튼. 또 이제 뭐 이런 영화관에서 보는 그런 뭐 SF나 이런 장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또 한번 진짜 이 팟캐스트에서 또 영화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상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영화들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방안님? 그렇죠. 음, 좋습니다, 기회를 저는. 한번 어? 만들어 보시죠. 한번 영화에 음,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 또 2026년 첫 화입니다. 그러니만큼 또 이번 연도 읽고 싶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또 이 책들 중에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또 혹은 아, 나는 이런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쭉 보고, 아, 이거 좀 구미가 당기는데 하면 또 제가 읽고 한 줄평을 남기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많이 또 책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2026년 잘 하시고 좀 따스한 한 해 되시길 또 기원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아님. 아닙니다. 또 다음 화, 또 재밌는 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